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재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내에서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나섰는데요. SNS를 활용한 방식이 참 신선합니다. 이 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화천 사내고등학교 김민지 학생회장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 새만금 특별법이 상정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나득주 사무국장에게 지역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톡에선 임미선 변호사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재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내에서도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불매 운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재기발랄한 학생들답게 SNS에 손글씨를 올려서 불매 운동에 대한 뜻을 밝히고요.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법으로 릴레이식 불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화천 사내고등학교 김민지 학생회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인가요? 아니요, 저희 방학해서 집에 있어요. 방학을 했군요. 네네. 그래요.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멈추기 전까지 일본의 모든 것을 불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손글씨로 써서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는데요. 3명을 지명해서 릴레이로 이어가는 방법이 간단해서 참여하기 쉽고 또 손글씨로 올리니까 의지도 느껴지던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요즘 시대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SNS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SNS 안에서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누군가를 지목해서 릴레이로 이어가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릴레이를 하는 거에서. 예. 그래서 페이스북 손글씨 릴레이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동아리인가요? 아니면 학생회 친구들 좀 어떤 성격에서 시작을 한 건가요? 저희가 사실 동아리가 아니고 강제징용 문제를 기사나 SNS에서 접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모인 그냥 체인지 메이커 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전부터 있던 어떤 동아리가 아니라 이번 문제를 접하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획을 한 건가요? 네, 이거를 딱 듣고 이거는 우리도 나서서 뭘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예. 라고 하고 팀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보니까 SNS 프로필 사진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이미지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어떻게 그런 걸 좀 실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희가 강제징용이 그거를 알다 보니까 강제징용과 이번 경제보복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면은 좀 더 그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도 그렇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였는데 네. 여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딱 시작 전에 약간 좀 출발점이 됐던 건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어르신께서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자를 본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를 접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우리가 알리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그림은 네, 직접 그린 전체적인- 건가요? 네, 직접 그렸습니다. 누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렸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던데 그때의 그 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좀 그림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몇 명이 이 릴레이 노 재팬 운동에 참여를 했나요?
아무래도 이게 지목을 하는 거다 보니까 SNS에서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지목했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을 자율적으로 태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저희가 알지는 못해요. 네. 근데 이 운동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네. 워낙 저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크게 퍼뜨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시작이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일단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친구나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까 뭐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항의 전화요? 네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 그랬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교로. 그래서 약간 강제징용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면서 이건 이미 끝난 문제다 이러면서 좀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 저를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아서 추진력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강제징용은 이미 끝난 문제다. 그러니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요? 네, 뭐 학교가 그래도 되냐 이러면서. 아니 아까 시골이라서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파급력이 좀 느껴집니다. 그 혹시 그 산해고에서 시작된 이 릴레이 운동이 그 학교 밖 사람들도 지명이 됐나요? 네, 저희가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윤숙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지목당하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페미니즘 활동가, 체인지 메이커 활동가, 산해고등학교 뭐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저희가 지목을 했고 예. 저희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다 캠페인에 참여해주고 응원한다고 메시지 한 번씩 주시더라고요. 네. 그 SNS뿐만이 아니라 뭐 교내랑 정문에도 여러 게시물을 만들어서 붙였다면서요? 그게 저희가 애초에 강제징용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팀이어서 예.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교문 앞에 게시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복도나 그런 데도 여러 곳에 붙였고 예. 그 게시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성함을 나열하고 피해자분들이 당하셨던 강제 노무에 대해서 알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 이번 불매운동 이전부터 이 강제징용 문제와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운동을 펼쳐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학교 내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중에 어떠한 문제를 사람들이 더 잘 인식하고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과 강제징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했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진행한 결과 강제징용을 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다들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알리자라는 목적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서 예. 전 질문에 답했던 저런 게시물을 게시했고 저희 팀명인 청춘을 그리다랑 They should have had youth라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 팔찌를 제작했어요. 예. 네, 그리고 활동을 하던 중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세 종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하고 그 다음날 일본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배상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출 규제가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을 하였대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춘식 어르신께서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준 것 같다. 라며 미안하다고 하셨던 인터뷰를 접하게 돼서 네. 이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더 화가 나고 뭐 분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노재팬 캠페인을 또 기획하고 실시하고 저희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학교 입구에 노재팬 운동 현수막을 게시하게 됐어요. 아니 강제징용 문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저희가 그 전에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몰랐어요. 강제징용에 대해서.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위안부만 알았는데 예. 강제징용도 학기 초에 저희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예. 일본어 선생님이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예. 유인수 선생님이 약간 다 말을 해주셨어요. 일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예. 위안부, 강제징용, 그리고 역사, 왜곡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시고 예.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해보자 하셔서 저희가 PPT 만들고 막 발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 수업 과정으로 흘려들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친구들의 좀 마음을 울리는 부분들이 많았나 보군요. 네, 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발표 듣고. 우리의 그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었군요. 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좀 많은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아서 오늘 다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만 한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방금 말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접하지 못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땐 직접 나서지 않고 지나친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하며 문제에 공감하고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함으로써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강제징용과 더불어 일본 불매운동 등의 일본과 한국의 남은 문제들을 접해 같은 뜻을 갖고 하나의 힘으로 합쳐져 일본과 한국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활동도 하고 불매운동도 진행하니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청춘을 그리다라는 페이지에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목을 안 받아도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페이지 방문하셔서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지 학생의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데요. 그 항의 전화 말씀도 하셨는데 마음 다치지 말고요. 이런 뜻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천 사내고등학교 김민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 새만금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법안의 내용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새만금 지역에 허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강원랜드 이외에 추가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즉각 강원랜드 인근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폐광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나득주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북 군산 지역이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요청으로 계류 중이던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 특별법이 강원랜드 지역의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그 새만금은 간접지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는 그 업돈 자체를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예.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너무 안 맞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새만금의 내국인 그 카지노가 들어서게 된다면 강원랜드에 좀 영향이 좀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수익 감소라든가. 그 지역민들은 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민감하죠. 지금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우리가 95년도 그 석탄 함유화 때문에 그 강산이 문을 닫고 우리가 이게 너무 안 좋은지 알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폐해를 그 자체를 알면서도 우리가 갖고 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네. 이 지역이 살아야 되니까.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뭐 도박 중독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네네. 것을 알지만 네네. 그럼에도 우리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럼 궁금한데요. 강원랜드가 그 지역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어느 정도인가요? 2조를 넘게 그 폐광 지역에다가 썼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건 SO 사업이에요. 그렇죠. 뭐 예. 도로를 내고 거의- 뭐 그런 거죠. 예.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경제 회생에 가는 이제 시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댓글에 막 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까지 어디까지 그거 자체를 했으니 이제는 줘도 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전국에 만약에 그 카지노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뭐 그 전북만 아니더라도 제주도 뭐 부산 이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 강원랜드 인근 지역에 지원된 2조라는 예산은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 이제 폐광기금으로 나오는 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에 이제 그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예. 대부분은 다 정부기금으로 가죠. 네. 70% 이상이 정부기금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의 70% 이상은 정부 기금으로 가고 네. 나머지가 이제 폐관 기금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7개 시군을 따지면 그 뭐 돈은 얼마 되겠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 폐관 기금도 지금까지는 뭐 도로를 닦는 그런 SOC 사업에 주로 쓰였고 네네. 이제부터 지역 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사용이 돼야 하는 때다. 네네. 예. 자, 새만금 특별법이 2016년도에 처음 발의됐고요. 당시 우리 도내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총선을 앞둔 시점이거나 또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새만금 특별법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페트병 만료를 앞두고 특별기구를 만들었어요. 특별기구요? 예, 강원도하고 예. 또 우리 저희 공추위하고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독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만드는 거죠. 네. 아직 그 특별기구 만들고 뭐 공식적인 어떤 활동 같은 건 없나요? 여기가 그치로 이제 우리 카드 뉴스도 발행을 하고요. 네. 이 특별기구의 목적은 폐광 지역의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한 이유를 좀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군요. 자, 그런데요, 이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 이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그 이후에 네네.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명분 자체를 만들고 있는 거고 네. 구체적인 거는 지금부터 5년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조금 자생력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만금의 부분은 경제 활성화라면 우리 폐광 지역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같이 논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안 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나득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인데요. 이 시간 임미선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법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상속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네. 그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부만 받는 한정 승인이라든가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네네. 상속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죠. 예, 맞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더 많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요. 채무, 그러니까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상속인의 보호를 위해서 민법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한정 승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한정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한정 승인은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그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그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 승인이 이루어지려면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의 예금이라든가 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뭐 알고 있겠지만 네네. 보통은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 또는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에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시면요. 그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이라든가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채권 채무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피상속인의 부동산 경우에는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으로는 알 수는 없고요. 부동산은 경우에는 각 시군구에 지적 전산자료 조회를 열람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내용의 보험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이 본인이 실제 수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금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상속 재산에 해당이 되나요?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여부는요, 먼저 그 보험 계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무상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은 상속 재산이라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로서의 그 지위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험 수익자인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라 하더라도요, 보험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혹시 이와 관련된 어떤 사례나 판례가 있을까요? 부부가 그 이혼을 했는데요. 만약 그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상속권은 부부 그 쌍방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지내던 중에 남편이 사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자녀까지 사망을 했다면요. 그 자녀에 대한 법정 상속인은 아내, 즉 모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자녀가 만약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를 했다고 한다면요. 자녀가 사망해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생존하고 있는 제1순위 법정 상속인인 모친이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 모친이 자녀에 대한 상속 재산을 포기했다 하더라도요. 그 모친은 보험 수익자로서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꼭 그 법정 상속인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을 했다면 보험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험 수익자를 특정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지정을 했다면요.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고요.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속인은 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상속 개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상속 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피상속인이 그 사망을 하면요. 동시에 상속인은 특별한 의사표시라든가 등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곧바로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상속인이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을 3개월 신고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해서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네네. 나중에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우를 대비해서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 재산만으로 갚고요. 네. 상속 재산으로 빚을 못 갚는 경우라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을 그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빚을 갚은 결과 상속 재산이 남으면 그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한정 승인 후에 빚을 갚았어도 상속 재산이 일부 남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남은 재산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네, 한정 승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네. 이번에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에 반해서요.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은 조건부라도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담을 하게 되지만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담하지는 않게 됩니다. 아, 상속세 부담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 가운데 채무가 확실하게 더 많다라는 걸 알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죠. 채무와 물려받을 재산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그 채무와 상속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요,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속 포기도 한정 승인처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 포기도요, 한정 승인처럼 상속 개시가 됨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네요. 3월 내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상속 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요, 그 피상속인의 채무가 전부 소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그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한정 승인이 아닌 상속 포기를 하신다면요, 후순위 상속인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 상속 포기를 상속 개시 이전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각서를 쓴 게 있다면 그 상속 포기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상속 포기는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상속 개시 후에 해야지만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는 사망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하는 상속 포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